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포맷을 좀 바꿔봐가지고 지난번에 음악을 틀고 했더니만 음악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듣고 있는데 나도 짜증이 나더라고. 그 배경에 뭔가 음악이 좀 깔려야 되겠다는 어떤 일종의 강박 관념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예 빼버리려고 그럽니다. 내가 무슨 음악 방송 DJ도 아니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이 마두로 체포 관련해서 뭔가 좀 다른 분야, 다른 쪽에서 시각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요. 이 사태가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죠. 이거 분명히 주권 침해고 약탈 행위인데도 뭐 비난 성명 정도쯤 내고 우리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뭐 조폭두목이 칼 들고 설치는데 누가 칼 맞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중소국가 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안보리 소집하고 다국적군 조직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박살을 내겠다고 난리를 치겠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먹을 생각에 얼싸구나 하고 있을 거고 중국 역시 대만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고 조만간에 벌어질 것 같아요, 전쟁이. 그러니까 뭐 중국도 그냥 립서비스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가 지금 트럼프는 쿠바, 볼리비아까지 박살내겠다고 지금 설치고, 그리고 그린란드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령 그린란드. 그거 이제 가지겠다고 아예 대놓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만 뭐 발광을 하지만 덴마크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린란드의 원주민 고작 해봐 뭐 2만 명인가 3만 명 산다고 내 들은 것 같은데 뭐 거기서 자체한다고 뭘 걔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주공산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힘 있는 놈이 차지하면은 그걸로 땡입니다. 자, 이 나라들을 보면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그리고 지금 그린란드까지 전략적 요충지이거나 아니면 자원부국이죠. 뭐 나올 게 없으면은 미국이 미쳤다고 세금 써가며 자기네 그 국민들 군인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총 맞아 뒤지게 하겠습니까? 나올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야, 한마디로 이제 족 같은 상황이고 막 생양아치 같이 생양아치의 짓이지만 어쩌겠어요. 힘없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한테 불똥이 튀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고 뭐 미국이 잘못했니 어쩌니 저쩌니 그걸 이해할 필요도 없고 뭐 콜롬비아가 뭐 저기 베네수엘라가 뭐 당할 그래도 싸다는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그 나라 국민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감정 쌓을 이유 없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좀 의미심장한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요 앞에 올린 영상에서 엉망이었지만 그 베네수엘라 침략을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세력이 있다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요거 뭐 자세한 건 읽어보시고 제외 국민에 대해서 뭐 한 70명 있다고 해요. 뭐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운다고 하는데 그 지금 베네수엘라가 위험한 상황입니까? 외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군이 진주를 한 상태고 거기에서 이제 뭐 대통령까지 체포를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더 치안이 안정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근데 뭐가 위험하다고 지금 뭐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그리고 또 중간 이후에 나오는 그 상투적인 좌파 정권의 돈풀기와 이로 인한 경제 파탄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론이 빠지지 않죠. 마지막으로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시부립니다. 진짜 눈물 콧물 나는 그 우국청정인데 이거 했던 이야기 또 해봐야 뭐 전파 낭비고 다른 시그널이 보이는 거죠 지금. 자 보십시오. 이 친구 선거에서 패배가 이제 눈앞에 닥치니까 급격하게 태세 전환해서 이제 자당에 공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과 절연해야 한다.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하지만 장동혁은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공천이라는 무기를 들고 아예 그냥 너 같은 놈은 다 날려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한동훈도 포함이죠. 이거 뭐냐?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혀 생각을 바꿀 의사가 없어요. 그냥 윤석열이 아직도 옳은 거고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거두질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작지만 의미 있는 기사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 양반이 저는 보지는 않지만은 극우 유튜브 중에 아주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그런 친구인데 고성국이랍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선언하죠. 극우 유튜브하고 절연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외려 이런 사람들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건 뭐냐?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윤어게인을 대표 전략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거고 여기엔 다른 게 또 깔려가 있죠. 자,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건데, 자, 보십시오. 이게 영어로 fuck around and find out 까불지 마라 그런 뜻이랍니다.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no game, 더 이상 게임은 없다고 하죠. 그하고 인상을 험악하게 쓰고 있는 트럼프가 김포공항입니다라고 부르거든요. 김포공항에서 지금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노 게임이랍니다. 흩어진 마라. 야, 여기에서 분명한 거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진의 타겟은 우리입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이 지금 중국에 가서 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도모하고 있고, 얼마 전에 중국어로라는 채널에서 이제 중국의 아나운서가 이재명에 대해서 대중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실사구시, 그리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협상할 건 협상하고, 찾아보면은 우리가 친하게 지낼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윈윈 하자고 하죠. 중국에서는 대환영입니다. 예? 하지만 미국은 상당히 불쾌하죠. 진보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대미 투자 협상에서 우리가 성과를 좀 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맞는 말이거든. 무조건 대가리 수그린 일본에도 우리가 좀 면이 서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극일이라는 감정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협상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완전 패배했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굴욕감까지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쥐방울 많은 게 간에도 붙었다, 쓸개에도 붙었다. 터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에도 무기 발언되고 미국에도 무기 발언되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터키를 쳤다가는 터키가 러시아 쪽으로 붙어버리면 자기들만 곤란하니까. 그런데 믿었던 윤석열이가 이 일을 멍청하게 처리한 바람에 자기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군부까지 숙청의 바람에 휩쓸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재명 정권을 뒤집을 만한 세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됩니다. 베네수엘라 침략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하지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전략에서 생채기를 낸 우리한테 동북아를 말하는 겁니다. 경고의 빌미로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설마 우리를 침략해서 베네수엘라처럼 저렇게 박살을 내겠냐?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해도 미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순간에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핵무기는 못 쓸 거고, 공중전을 한다고 해도, 폭격을 해도 전체 국토의 70%가 산악지역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전애들이. 그리고 인구도 5천만 명이에요. 그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시가전, 참호전, 상륙전, 해상전, 공중전, 모든 형태의 지옥 같은 전투를 다 치러야 되고, 더하여 마르지 않는 병력 자원들이 벌이는 게릴라전까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어리지간한 남자라면 총 다 다룰 줄 알죠.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총들 힘만 있으면 군인이다 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 병력 저항이 최소 1,0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이 세상에 1,000만 명이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핵무기로 완전히 그냥 전멸을 시키지 않는 한은 미국 아니라 미국 하레비가 들어와도 팔다리 하나쯤은 내놓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패배한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하고는 여기는 차원이 다른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준비한 나라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은,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의 스탠스에 맞춰 가지고 영달을 노리는 국내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군부의 힘만 조금 보태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야욕을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벌써 그런 전례가 2번이나 있습니다. 그거 과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박정희하고 전두환, 물론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겠지만은 박근혜 때도 쿠데타 음모설이 있었고 이번에 실제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이거를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뭐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정은이 부들거리고 있다. 이거 웃기는 소리예요. 미국이 치자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핵무장전에 쳤어야죠. 지금은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러시아, 중국과도 혈맹을 맺고 있는데 세계대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은 북한을 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이 동북아 일대에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에 친일하는 괴뢰 정부를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엘리트 군인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재판에 나와서 헛소리 짓거리는 거 보고 웃죠. 미친놈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나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히 국방색이 있어요. 국방색이 뭔지를 알죠? 국방색이 뭔지는 요 그림으로 대시를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했던 국민의힘을 비롯한 유튜버 이런 일부 정치 세력들이 난동을 부려봤자 경찰 앞에서는 도간에 든 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거의 결과로 어떤 권력을 잡을 수 없다고 본다면 그걸로 끝이죠. 하지만은 여기에 엘리트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가세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다시 또 이야기해주죠. 전두환 끝장내면서 우리 2번 다시 이 땅에 군부가 들어서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고 철석같이 믿었고, 근데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해도 예전에 그 누굽니까 정승화입니까 이런 참군인들이 막아설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박근혜 때도 그랬고 이번에 윤석열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어디 한두 놈이야 말이지.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가지치기 중이지 않습니까? 명령불복종 구조 때문이라면 일부 반기를 든 참군인들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알고도 탑승했고 그 결국엔 농공행상을 기도했기 때문에 동조를 했다는 거지, 명령불복종이 무서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빨리 쿠데타의 산실이자 반역의 유전자를 이어가는 육사부터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장 폐기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전체 병력이 줄어들고 장교가 남아도는데 그 뭐하러 계속 뽑아가지고 아까운 세금 쓰냐 이거지. 예전에 지식 브런치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도처럼 이렇게 혼탁한 그런 정치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쿠데타가 왜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아주 깊이 있는 관찰이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넓은 지역에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인종들로 구성된 그런 국가다 보니까 군부 실세라는 존재가 생길 수가 없다. 실력이 아니라 지역 안배를 통해서 그 파워 밸런스를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인도에 사관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 우리처럼 육사가 있었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모름지기 세력이라는 거는 모태가 되는 곳, 둥지가 있어야 하죠. 그래야지 그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유대감이라는 게 생기기 되거든요. 그리고 육사가 사라지면 다 될 거라고는 또 보지 않습니다. 삼사도 있고 공사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도 각자의 세력권을 다 행사하고 선배가 땡겨주고 후배가 밀어주고 그런 관계입니다. 나는 예전에 쓴 걸도 그랬지만 오래전부터 품었던 그 의문점은, 왜 장교는 태생부터 장교냐? 왜 병에서 출발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즉 바로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가 왜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장교가 병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군유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강한 설득력은 병영에서의 어떤 실전적인 경험이 앞선다고 봐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군은 감축하지만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현대화라는 명목이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일부를 빼서 굳이 엘리트 군인을 양성해서 군부를 계층화시키고 파벌화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병에서부터 출발해서 장군으로 가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길게 이야기했고 뭐 그다지 유익하지 않은 생각이고 뭐 재미도 없겠지만은, 저는 이 땅에 저런 사관학교, 엘리트 군인을 양성하는 곳이 있는 한은 이 나라에서 쿠데타의 어떤 계기라는 거는 뿌리 뽑지 못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